1번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글의 화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지. 세계화라고 하는 건 종종 보여진다는 거야. 뒤에 as가 있으니까 뭐뭐로 보여지는 거죠. un이란 말은 하나란 뜻이 있으니까 방향이 하나란 말이야. 즉 일방적이란 얘기지. and로 이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un이가 나오니까 dimensional이라고 하는 게 차원인데 차원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1차원적인 과정이란 얘기야. 뒤쪽에 pp가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야? 그렇지, by 뒤에 나오잖아.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지. 까지 묻고 다시 한번 and로 이어집니다. 이건 전치사 as 뒤에 세계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어떤 과정으로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tend to 기억나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현대화되는 경향이 있고, 늘 그렇듯 병렬의 마지막 and 나오고 출연쓰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in ways, 어떤 방식으로? 해로운 방식으로. 어디에? 그렇지, 문화적 다양성에. 보통 글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는 건 글의 화두라고 해서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강조하는 게 되겠지.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주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핵심 소재는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거야. 보통 세계화는 긍정적인데 이 사람은 종종 그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즉 un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일방적으로, 두 번째 다차원적인 것도 아니야.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그저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게 표준화되고 모든 게 현대화되고 모든 게 국가를 초월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세계화 전까지는 각 국의 그 나라만의 고유한 음식점들이 유행했었는데 세계화 이후에 이제는 러시아를 가도 맥도날드, 프랑스를 가도 맥도날드, 인도를 가도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을 모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겠지. 자, 일단 우리는 문장의 중간에 역접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역접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글의 후반부를 봐서 주제가 바뀌지 않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일단 마지막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 앞에 한번 나왔었지. 프로세스, 아마 세계화의 프로세스겠지. 이런 게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극도로 빨라지는 경향이 있대. 뒤에 as부터 꾸며주는 거니까 묶어보도록 합시다. pp가 나온다는 건 뭐뭐 되어지는 거니까 by 뒤에 나오는 거에 의해서 illustrate 당하는 거지. 즉 보여지는 것처럼이란 의미가 되는 거야. 바로 뒤쪽에는 강조가 있는데 그 강조를 누가 놓은 거야? 바로 뒤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놓여진 강조겠지. 세미들 말하지만 이 강조라고 하는 단어는 영향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뒤에 온과 찰떡궁합이죠. 즉 많은 부모들은 뭘 강조하는가 봤더니 바로 스쿨링, 교육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중요한 건 뭐 속에서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vehicle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교통수단, 매개체를 말하잖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매개 공용어를 말합니다. 자기가 원래 쓰던 모국어가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결정적 힌트는 바로 여기 있는 at the expense of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뭐뭐를 희생하면서란 말이야. 바로 뒤쪽 보니까 이게 마스터, 즉 그들의 모국어를 마스터하는 걸 희생한다는 말이 뭐겠어? 그렇지, 지역의 토착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있는 매개어를 통해서 자녀의 교육을 강조한다는 거지. 이미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렇지, 문화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고, 위에 나온 매개어가 뭐겠어? 그렇지, 이게 바로 세계화를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세계화를 강조할 때 모국어, 즉 문화적 다양성은 희생된다는 거니까 주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린 세계화가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제를 찾으면 되겠지. 정답 당연히 몇 번밖에 없겠어? 그렇지, 5번밖에 될 수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소재는 세계화야. 하지만 이 글은 지금 세계화에 대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향, 효과라는 말과 오는 짝꿍을 이룬다고 했지. 따라서 어디에 미치는 효과인가 봤더니 유지하는 것, 즉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계화는 부정적인 효과,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겁니다.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다음 문장 본다면 주어는 focus야. 즉 포커스가 있다는 건데 뒤에 전치사 on이 나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위협 위에 붙어 있다는 얘기야. 즉 어떤 위협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인데 위협이 뭐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제기되어지는 거니까 pp가 쓰이는 거겠지. 제기되어진 위협이야. to가 있으니까 어디로 제기된 건가 봤더니 바로 지역, 문화 생산품하고 그리고 관행들의 위협이 제기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런 위협은 누구에 의해 제기된 건가? 바로 뒤에 행위자 나오죠. 그렇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세계화된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가 말이지.
아까 잠시 예를 든 것처럼 이때 말한 세계화된 소비재 서비스 바로 맥도날드가 되겠지? 이것들이 일종의 지금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지역 토착 음식점들을 말하겠지.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on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어떻게 TV 그리고 영상 제품들이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overtake란 말은 능가한다는 얘기니까 전통적 형태의 오락을 말이야. 딱 봐도 알겠지만 컴마가 나오고 여기 다시 한번 컴마 나오고 접속사 오하면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겠지. 간접 의문문의 병렬입니다. 어떻게 이렇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고 또는 어떻게 이런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how 뒤에 있는 주어는 바로 TV 그리고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이 이를테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이 말이야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지 전통적인 그 나라만의 고유한 영상이나 오락들을 능가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세계화가 작은 나라들의 문화적 전통성을 파괴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간접 의문문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어떻게 팝과 락 음악들이 압도하고 있는지. 토착 음악을.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여기 있던 overtake, 압도한다는 말을 이쪽에 있는 round out으로 바꿨은 것뿐이야. 둘 다 압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 앞에 있던 팝과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게 세계화를 뜻하겠고 그 뒤에 있는 토착 음악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겠지. 자, 이제 병렬의 마지막을 봅시다. 다시 한번 how니까 어떻게 편리한 음식이란 말은 편의점 음식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입맛을. 뭐에 대한? 지역의 요리법에 대한. 똑같은 말이지. 여기 있는 간편식 같은 게 뭐겠어? 세계화겠고 이게 입맛을 무디게 만든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문화적 다양성이 무뎌진다는 말이겠지. 우린 여기 있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제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음 문장 보면 어떤 형태의 문화적 다양성들은 입니다. 분명히 더 취약하다는 얘기지.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즉 문화적 다양성 중에서 유난히 더 취약한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어떤 게 더 취약한가의 예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다음 문장이지. 토착 언어들이 수동태로 인지되어지고 있는 거야. 뭐라고? 특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이야. 비동사 뒤에 at risk란 말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니까 말이지. 다시 한번 컴마 나오고 주로 뭐로부터? 전치사 from 뒤에 명사 나오니까 지속적인 확장에 의한 거야. 바로 영어라는 언어의 확장이겠지. 뒤쪽에 but also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from이 나오니까 병렬 구조겠지. 두 번째는 뭐에 의한 건가 봤더니 발전에 의한 거야. 뒤쪽에 나오는 건 바로 매개어가 되겠지. 서치해지니까 이를테면 아랍어, 힌디어, 스페인어, 그리고 스와힐리어가 있겠지. 즉 여기서 영어라는 언어와 밑에 예를 든 언어는 전부 다 세계화를 뜻하는 거야. 이런 과정은 경향이 있단 말이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어. 어디에서 보여지듯이? 그래, 많은 부모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바로 여기 있는 매개어나 영어를 강조하는 거지. 뭘 희생하면서? 바로 부모들이 배우고 자랐던 모국어를 통달하는 걸 희생하면서 말이지. 주제는 확실하죠? 나머지가 왜 오답인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상치 못했던 결과. 보존하는 거, 지역 문화 유산을 보존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본문에 1도 언급이 없었죠. 두 번째는 유익한 측면입니다. 일단 말이 안 되죠. 본문은 부정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올 수는 없겠지. 무엇에? 매개어의 세계화에 있어서 본문은 매개어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이야. 어려움들. 뭐에 있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뒤틀한 말은 뭐뭐 때문이니까 지역 전통 때문에. 그렇죠. 본문은 지역 전통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잘못된 거고요. 네 번째는 이유들. 도대체 왜 지역 문화들이 옳은가, 흡수하는 게 옳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때 원즈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문화를 받는 복수 형태가 되겠지. 새롭게 떠오른 문화를 왜 흡수하는 게 옳은가 그런 내용도 1도 언급이 없었죠. 정답은 누가 봐도 5번인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화는 전 세계 여러 곳의 토착 문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상징인 영어와 매개어 등등이 빠르게 확장되어서 실제 토착 언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적 문화의 다양성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도 글의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주어는 causality, 즉 인과관계라는 게 주어입니다. 이것이 형성한다는 거지. 방법을, 즉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잖아. 세상을.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and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방법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축하는 많은 우리의 지식을.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가 많은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을 구성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이해하거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선 인과관계가 필수란 얘기겠죠. 우린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인과관계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딱히 역주업 같은 게 있는 거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바로 글의 후반부를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주어가 이시기 때문에 it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문장 더 위에서 보죠.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이 강화한다는 거야. 우리의 의식적 마음을. and로 이어지고요. 다시 한번 sometimes, 때때로. 그것이 override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우선한다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it, 즉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를 우선시하는 게 오히려 뭐란 얘기야? 그렇지, 앞쪽에 있는 it, 바로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이란 얘기지. 마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처럼 의식적 마인드를 강화시키고 때론 의식적 마인드보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무의식이 더 세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다음 문장의 it은 바로 무의식적 마음을 말하겠지? 이게 준다는 겁니다. 사형식 수요동사니까 간목으로 우리가 나오고 직목으로 직관이 나오는 거겠지. 즉 무의식적 마음이 우리한테 직관력을 준다는 얘기야.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로 가로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또한 삽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실제 대절은 여기서 끝납니다. 누가 봐도 알겠지만 지금 컴마가 이어지는 병렬 구조입니다. 같은 주어 무의식이 첫 번째 주고 두 번째도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콤마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 end가 나오는 거지. 세 번째는 주는 게 아니라 만든다는 얘기네요. 자, 우린 첫 번째 무의식이 우리한테 주는 이 직관이 무언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건 삽입볼까?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실은 입니다. 종종 눈에 띄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이라는 게 뭐야? 30년 베테랑 형사가 증거도 없는데 딱 보고 저놈이 범인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절대 의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 직관이지. 근데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런 직관이 무서울 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준다는 동사도 마찬가지 직관이 주는 거야. 이번엔 전문가들한테 어떤 능력을 주는데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콤마까지가 꾸며주겠지. 어떤 능력이냐면 그 전문가들이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앞쪽에 부정접두사 on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지. 이때 앞에 있는 전문가를 조금 전에 말한 형사로 본다면 까마득한 후배 형사가 선배님 어떻게 저 남자가 범인인 걸 아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선배는 무의식적 직관을 따랐을 뿐 그 직관에 대해서 의식적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겠지. 이게 무의식의 힘이겠지.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무의식이 만들어준다는 거야. 대부분의 우리를 피하도록. 앞에 있는 make가 사역동사니까 사람 뒤에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피한다는 건 회피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가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지. 즉 어떤 일들을 하는 걸 피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슈드란 말은 당위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사실 피하게 만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주어진 증거만 보면 저기 있는 B라는 남자가 범인처럼 보여서 그 남자를 체포하는 게 맞겠지만 직관은 그렇게 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피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자, 공통적인 건 다 뭐야? 그렇지. 직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의식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가 결정짓는다? 그렇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삶의 인과관계를 결정짓는다고 보면 되겠지. 정답은 바로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누가 봐도 1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지. 주어는 바로 강력한 영향력이야. 우리 무의식적 마음에 대한. 이때 말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도 뒤에 있는 전치사 on과 짝꿍을 이루겠지. 즉 무엇에 관한 영향력인가 봤더니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 생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말하는 게 1번 되는 거니까 정답 당연히 1번이겠죠. 우리 공부 차원에서 나머지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하죠.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요. 보통 일찍 시작하는 거지. 물어보는 것을. 이때 말한 why question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즉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고 and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어는 the urge. 늘 말하지만 욕구나 충동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즉 찾아내고자 하는 욕구는 뭐를? 뒤에 나온 인과적 설명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이때 말했던 인과적 설명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거겠지. 그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그렇지. 강력한 상태를. 그것도 내내. 우리 인생 내내 말이야.
즉 평생 동안 우리의 기본적 욕구는 인과적인 설명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when부터 한번 묶어보면 보통은 종속절 끝날 때 컴마가 나오는데 컴마 없이 바로 뒤에 주어가 시작되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즉 뭐뭐 할 때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 관찰을 하는데 그런 관찰이 실패할 때 그것들을 제공하는 걸. 자, 이때 말한 그것들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복수 형태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인과적 설명들을 말하겠지. 아무리 관찰을 해도 인과적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 말이야. 우린 종종 그 설명들을 뭐 한다고? invent them이니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감 잡았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어떤 영역이야? 무의식적 영역이겠지. 끝난 거 아니고요. and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심지어 또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완전히 거짓된 기억을 말이지.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다시 완전히 거짓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식이 아니겠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모두 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of course니까 물론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우리의 욕구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데 아무리 관찰해도 그런 걸 밝히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의식에 의존한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무의식은 이성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입니다. 조심하세요. anything but 이라고 하는 건 결코 뭐뭐가 아닌, 즉 never라는 부정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not이나 never가 없다고 해도 결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결코 정신적 영상 기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도 관계되면서 빠졌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그것이 그럴 거라고. 보통 imagine A 뒤에 to B 나온 다음에 B가 나오는 거죠. 해석은 A가 B일 거라고 상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까지 묶어본다면 지금 B가 빠진 거죠. 이때 B가 받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정신적 영상 녹화를 뜻하는데 그게 관계대명사 that 형태로 여기서 생략이 돼 있는 구문이 되는 거죠. 다만 to be의 비동사 뒤에 온 거니까 주격 보호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to be 뒤에 있는 이 be가 사실은 imagine의 목적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마치 비디오 카메라가 장면 하나하나를 생생히 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anything but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기억은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린 이미 이유를 알고 있죠? 기억은 무의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컬럼 뒤에 부연설명 나옵니다. 연구가 현재 완료로 계속 보여줘 왔다는 얘기야. that year란 사실을 말이지. 우리는 재창조한다고. 우리의 과거를. 이때 말은 우리의 과거란 말은 다른 말로 앞에 나온 기억을 말하겠지. 그것도 언제? every time이니까 뭐뭐 할 때마다 되겠지. 우리가 리콜은 떠올리는 거니까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심지어는 자주 약간씩 기억을 다르게 말이야. 이때 말한 달라진다는 게 뭐야? 그렇지, 객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서 나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지. 자, 지금까지는 정신적 영역인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다음 문장 보면 바로 행동이죠. 즉, and로 이어지면서 이번엔 우리의 행동이 부정형 수동태로 통제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as much, as 형태겠죠. 우리가 보통은 가정하는 것만큼 통제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원래는 무엇에 의해서? 그렇지, 바로 뒤에 있는 의식적인, 즉 이성적인 부분, 어디에? 우리 두뇌까지 묶어본다면 보통 우리는 가정한단 말이야. 이 문장의 주어인 우리 행동이 당연히 우리 뇌에 있는 의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통제가 될 줄 알겠지만 다시 말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을 말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의 주어로 나오죠. 우리의 무의식적 마인드가 결국은 결정한다는 거야. 비교급 강조겠죠. 훨씬 더 많은 우리의 행동을 뭐보다? 대부분의 우리가 믿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상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한다고. 이때 말한 does라는 대동사는 앞에 나온 결정한다를 대신 받는 게 되겠지.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is로 바꿔 출제되면 잘못됐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well over니까 90%의 우리 생각을 훌쩍 넘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건 다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은 아까 봤던 거죠. 실제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적 마인드가 심지어 우리 의식적 마인드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마치 코치가 선수를 훈련시키듯이,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이 실제 의식보다 우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직관을 주는데 그 직관은 눈에 띄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또한 무의식은 전문가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주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 대부분이 하는 게 옳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아래쪽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들 대부분이 결국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무의식적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나머지 오답인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결과, 뭐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그런 가능한 결과를 말하는 글도 아니었겠죠. 세 번째는 인기 있는 현대적인 관점, 무엇에 관한? 핵심 키워드, 무의식적 정신은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에 관한 대중적 관점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네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즉 의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우리 뇌의 일부분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본문은 이것보다 무의식이 앞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려움, 즉 성취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잠재력을. 뭐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의 무의식적 마인드를 이용함으로써. 핵심 키워드 무의식이 나오긴 나왔지만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성취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글은 아니었죠. 무의식에 대한 긍정적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의 한 줄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글의 주제를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장 잘 봐야겠죠. 고고학자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기여를 무엇에 대한? 토론에 대한 어바웃이 꾸며주겠죠. 즉 영향에 관한 토론인데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겠지. 그러한 토론에 고고학자들이 상당히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뒤에 바이가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ing니까 고고학자들이 조사함으로써 바로 변화를, 생활 여건상의 변화를 조사하는 거지. 어떤 생활 여건인가 봤더니 그 생활 여건은 사실상 영향을 끼쳤던 거야. 바로 과거의 인간들에게 말이지. 까지 묶어본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후 변화는 꾸준히 일어났을 거고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기는 생활 여건의 변화들, 이걸 누가 조사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앞에 나온 고고학자가 조사를 하겠지. 그 결과 이 기후 변화가 생활 환경의 변화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서 실제 그런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얘기야.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고고학자와 기후 변화가 되겠지. 자, 한 문장만 더 봅시다. 조인 고고학자들은 되는 강조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또한 수동태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유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조인 고고학적 유물들이 말이야, 사실상 이거든, 취약하거든. 그 유명한 보스 A and B인데 둘 다 뒤에 전치사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취약한가 봤더니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으면 취약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또 어디에 취약한가 봤더니 measures, 즉 조치들에게도 취약합니다. 근데 이 조치는 뭔가를 목표한 게 아니라 목표되어진 조치들이겠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컵 위드가 맞서는 거니까 이때 이는 지구온난화를 말하겠지. 지구온난화와 맞서기 위해서 취해진 어떤 예방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조치들에게도 취약하다는 얘기야. 뭐가? 그렇지, 바로 고고학적 유물, 유산들이 말이지. 그러니 이런 유산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 바로 그 본인들도 말이야, 사실상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 다른 말로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해안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넘쳐들면 그 부근의 유적지가 파괴되겠지. 또한 그렇다고 해안가에다가 높은 방파제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방파제로 인해서 또다시 손상받는 유물들이 나올 수 있겠지. 어느 쪽이건 기후변화에 의해서 고고학적 유물은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게 이 글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자, 우린 역접이 있는가 보고 역접이 없다면 과감하게 글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문화유산 관리 바디란 말은 단체들을 말하겠죠.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즉 세계 문화유산 관리 단체들이 주어입니다. 얘네가 현재 진행으로 지금 드로잉업 하고 있단 말이야. 참고로 드로업이란 말은 뭔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내용상 정보를 끌어모아서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즉 뒤쪽에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그 이유는 평가하기 위한 거야. 어떤 위협이 be likely to라고 하는 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뒤쪽에 있는 가질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야. 가장 강력한 영향을. 자, 딱히 역접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말한 강력한 영향이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말하겠지. 바로 뒤쪽에 역접 벗이 나오고요. 그러나 규모, 그리고 속도는 이것들에, 이때 말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위협들을 받는 게 되겠지. 즉 기후변화를 말하는 거야.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규모와 실제 속도는 동사는 입니다. 현재 꽤나 멀리 떨어졌단 말이야. 뭐로부터? 분명한 상태로부터. 자, 관용조 표현이죠. is far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랑 거리가 있다는 거니까 결코 뭐뭐가 아니란 얘기야. 다시 말해 결코 분명하지가 않단 얘기야.
즉 불확실하다는 얘기지. 달리 말해 기후변화의 규모라든가 기후변화의 속도 같은 걸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하지. 일단 키워드는 뭐였어? 그래, 바로 문화유산이야. 앞서 말한 고고학자들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바로 기후변화가 그런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그 규모와 속도는 측정도 할 수 없어. 자, 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는 몇 번일까요? 그렇지? 정답 바로 5번인 거 알 수가 있지.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 어디에 미치는? 고고학적 유산에 미치는. 약이 되어진 바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5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린 공부 차원의 나머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주어는 떠오르고 있는 바다의 레벨들. 이때 ris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돼서 복수 형태인 sea levels를 꾸며주는 겁니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a가 나오는 거죠. 즉 현재 해수면 상승이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야. 사이트들을 많은 지역에서 감 잡아야지. 이때 말한 사이트라고 하는 건 고고학적 사이트를 말하겠지. 어떤 사이트인가 뒤에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이런 사이트가 있겠죠. 이런 건 해석하지 마세요. 그저 고고학적 사이트의 이름일 뿐입니다. elsewhere니까 다른 곳에서는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심각한 폭풍우가 현재 완료로 증가시켜왔다는 얘기야. 해안가의 침식을 주격 관계되면서 꾸며주겠죠. 그러한 침식이 현재 파괴하고 있다고요. 고고학적 사이트를. 마찬가지 컴마 뒤에 특히 스코틀랜드의 선사 유적지 같은 것들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기후변화인 심각한 폭풍우가 고고학적 유적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더 따뜻해진 기온이 will이니까 또한 이어질 거란 얘기야.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는 거고요. to는 전치사인데 뒤쪽에 명사인 점차 작아지는 빙하가 나오고 있죠. 뒤에 콤마가 나오고 전치사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 형태겠죠. 이미 매우 명백한 상태란 얘기야. 뭐가? 빙하가 축소된다는 것이 말이죠. 어디에서? 나머지는 장소를 꾸미는 거겠지. 즉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에서 까지 바로 묻고요. 접속사 and가 lead to의 to,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동명사 the thawing, 즉 해빙으로 연결됩니다. 해빙이라는 말은 빙하가 녹는 걸 뜻하니까 이 빙하가 덮고 있던 permafrost, 즉 permanent한 영구적인 frost, 서리, 즉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을 줄만 알았던 그런 두꺼운 얼음층이 녹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lead to는 이어진다보다는 초래한다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치사 to 뒤에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당연히 둘 다 얼음을 녹이는 거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더 따뜻해진 기온이 원인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또 어떻게 고고학적 유물에 해를 끼치는가 봐야 됩니다. 접속사 although부터 아래쪽 콤마까지 묶어보면 비록 뭐뭐지만, 즉 이러한 변화들, 앞서 말했던 얼음들이 녹는 걸 말하겠지. 그게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고고학적 유적지를 서치해지는 이를테면 유명한 선사시대에 아이스맨이 있겠지. 즉 빙하 밑에 얼려있다가 따뜻한 기온 때문에 빙하가 녹으니까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이란 말이야. 비록 이렇게 기후변화가 때론 숨겨져 있던 고고학적 유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비교급 강조로 훨씬 더 많은 유적지들이 미래에서 동태야 앞으로 파괴될 거란 말이야. 뭐도 없이 기록도 없이. 유적지가 파괴돼 버리면 그런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비교급 강조에서 much more를 쓰지 않고 many more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어인 more가 받는 것은 앞에 있는 더 많은 유적지들, 즉 복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복수는 much가 꾸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수를 받는 비교급에서는 much 대신에 many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문장에서도 비록 기후변화가 숨겨져 있던 유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유적지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고고학적 유물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봤던 거죠. 세계 문화유산 관리 단체들은 앞에 나왔던 그런 여러 기후변화들 중에 어떤 위협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긴 합니다만 그 위협에 대한 규모와 속도는 현재 측정 불가능하다 라는 부정적인 결말로 이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까 봤던 것처럼 당연히 5번이 되겠죠. 현재 그리고 잠정적인 피해, 즉 고고학적 유적지에 끼치는 피해죠. 그건 바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오답인가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장이야. 새로운 고고학적 사이트에 등장했다? 뭐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절대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여. 고고학자들의 기여. 맞서는 데 있어서. 지금 고고학자가 지구온난화에 맞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방법들. 보호하는 고고학적 유적지를. 뭐로부터?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그런 방법들 언급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런 조치도 유적지에 피해를 준다고 했죠. 네 번째는 위험, 파괴하는 것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고고학적 발굴 도중에 말이야. 이 dig이란 말은 파내는 거니까 발굴을 뜻하겠죠. 본문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 확실하고요. 우린 한 문장 요약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적 유산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제 손상을 입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와 속도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즉 미래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글의 주제를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제부터 봐야겠죠? 과거에는 말이야. 주어는 젖은 땅, 즉 습지를 말합니다. 과거 수동태로 여겨졌었다는 얘기야. wasteland니까 쓰레기 땅, 앞에는 wet, 젖은 땅이었는데 뒤에는 waste, 즉 쓰레기 땅이니까 황무지처럼 여겨졌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지을 수가 없었거든. 집이라든가 아님 다른 건물들을. 당연히 그런 젖은 땅 위에 말이야. 땅이 축축하고 무르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에 큰 힌트가 있죠. 바로 in the past입니다. 과거엔 그랬다는 말이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지금도 습지가 이렇게 여겨진다면 현재 완료나 현재 형태로 쓰겠지? 이렇게 과거로 쓰지 않습니다. 즉 in the past 자체가 역접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과거의 습지는 황무지처럼 여겨졌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습지는 유용하다. 이런 내용으로 바뀔 거란 짐작을 해야겠죠. 우린 과감하게 글의 후반부로 가봅니다. 그래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주어가 지시대명사 this이기 때문에 우린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한 문장 더 위로 보도록 하죠. 주어는 1에이커의 습지입니다. 역시 주어는 습지가 맞네요. 고작 1에이커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더 많은 양을 36만 갤런, 즉 이 정도의 물을 말이야. 만약 뒤에 있는 flood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즉 물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이게 ed가 됐으니까 앞에는 주어인 it과 비동사 is가 지금 생략된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죠. 주어 같다면 말이야. 달리 말해 1에이커의 습지가 채워진다면 이란 뜻이겠죠. 어떤 깊이까지? 그렇지, 1푸트, 즉 0.3m까지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 얼마 안 되는 1에이커의 습지가 어마무시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도와준다는 거야. 셈이 늘 말하지만 해부동사 특이하게 뒤에 동사 원형 올 수 있습니다. 물론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즉 뭘 줄이는 걸 도와주는가 봤더니 뒤쪽에 재산 피해가 나오고요. and로 이어진 다음에 인명 손실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when이 있으니까 언제? 겨울철 눈이 녹아서 그리고 될 때 봄철 유거수가. 이때 유거수라고 하는 건 겨울에 엄청나게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봄에 물로 흘러내려서 때론 홍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때론 인명 피해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근데 앞에서 말했던 뭐가? 바로 this, 즉 고작 1에이커의 습지만 있어도 이 습지 안에 물을 퍼담을 수 있는 거야. 이만큼의 물이 담겨지니까 대부분의 유거수가 이 습지에 들어가면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겠지. 자, 우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가 먼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습지는 쓰레기 땅이 아니라 실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겠지. 연관된 정답 찾아보면 당연히 2번 정답 되겠지. 인지되어진 가치. 뭐에? 습지에. 뭐 때문에? 홍수 통제 때문에. 이때 말했던 홍수라고 하는 게 뭐겠어? 앞에 나왔던 유거수가 홍수를 만들어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주는 걸 말하겠지? 그때 구세주가 누구야? 바로 여기 있는 젖은 땅, 즉 습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습지의 가치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되어진 가치가 되는 거야. 답은 2번이 확실하겠지. 우린 나머지 공부 차원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은 듀링부터 컴마까지 괄호를 치겠습니다. 즉 초기 정착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드레인드란 말은 물을 뺐다는 얘기야. 많은 늪지대에 물을 뺐겠지. 이때 말한 늪지대가 뭐야? 그렇지, 앞에 나와 있던 습지를 말합니다. 물을 뺀 이유는 간단하죠. 짓기 위해서겠지. 철도와 도로를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농장을 말이야.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가 오면 되겠지. 따라서 파괴하면서 자연적인 습지 환경을 말이야. 이때 말했던 습지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던 많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자, 벌써 이 파괴한다는 말을 쓴다는 게 뭐야? 그렇지, 자연적인 습지 환경이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다음 문장 as부터 뒤쪽에 콤마 2번 나오니까 두 번째 앞에서 끊으면 주어는 보존 관행이야. 현재 완료로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도가 되겠지. 문장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재 완료로 배워옴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그들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때 말한 그들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이 습지 환경을 말하는 게 되겠지. 즉 여기 있던 보존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습지 보존을 말할 수 있어. 그럼에 따라 주절의 주어인 참된 가치, 즉 습지 자원의 참된 가치가 현재 완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지. 즉 습지 자원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올라가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습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능력을. 또 강조합니다.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또 한 가지 헬프 동사 뒤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요. to 부정사 하나입니다. 즉 여기다가 to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즉 습지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바로 홍수를 통제하는 걸.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죠. 바로 정답의 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because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면 주어인 they가 받는 건 당연히 복수 형태니까 앞에 있는 습지들을 받는 게 되겠죠? 그러한 습지들은 행동하기 때문에 like란 말은 뭐뭐처럼이니까 마치 거대하고도 얕은 그릇처럼 말이야.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주어인 물이 자동사입니다. 수집된다고요. 어디에서? 그 습지들 안에서. and로 이어지고요. 주어는 같은 물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가 또 붙겠죠.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뭐함에 따라? 그렇지. 그 물이 퍼짐에 따라.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구문형태겠지. 만들면서 말이야. make 오형식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로 홍수 관리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로 훨씬 더 쉬운 상태. 즉 형용사 나오는 거지. 즉 습지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야 상당히 규모가 크면서 아주 얕은 그런 그릇과도 같아. 예를 들면 아주 크고 아주 얕은 그릇 같으니까 물들이 지나가다가 이 그릇에 담겨지는 거지. 다 찰 때까지 말이야. 원래는 홍수를 만들 만한 물들이 이 그릇, 즉 습지 안에 담긴단 말이지. 그러니 첫째, 그 물이 습지 안에 모이고 두 번째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야. 뭐 하면서? 그렇지, 홍수 관리라고 하는 이 일을 훨씬 더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말이지. 다음에 나오는 they도 당연히 복수 형태니까 습지가 되겠지. 습지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천천히 배출한단 말이야. 홍수가 될 뻔했던 그런 물들을 말이지. 어디로? 다시 하천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그리고 지하수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타동사니까 또다시 뒤에 목적으로 홍수의 영향을 피해가 덜한 상태로. 마찬가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온 상태입니다. 조심하세요. 홍수 영향은 피해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ing가 옵니다. pp 형태의 ed 쓰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내용은 다 뭐야? 계속 they가 받고 있는 주어는 뭐였죠? 그렇지, 바로 앞에 있던 여기 젖은 땅, 즉 습지가 되겠지. 습지라고 하는 게 뭐 한다는 얘기야? 아주 넓고 얇은 그릇처럼 흘러가는 물을 모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홍수를 막아준다는 얘기지. 자, 그럼 습지들 중에 1에이커 정도만 돼도 어마무시한 물을 품을 수 있어. 이걸 품지 않았다면 그게 발생시켰을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손실 이런 걸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지. 따라서 정답은 아까 봤던 것처럼 홍수 통제에 있어서 습지가 가지고 있는 인정받은 가치. 정답 2번 되는 거야. 나머지 오답인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가정된 위험. 뭐의? 습지와 홍수의. 습지는 위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영향. 습지가 미치는. 앞서 말했지만 영향이란 단어는 전치사 on과 짝꿍 이루죠. 즉 어떤 영향인가 봤더니 뒤쪽에 있는 습지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습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습지가 홍수를 억제하는 거겠죠? 잘못됐고요. 네 번째, 과학적 정의. 습지에 대한 뭐로서? 야생 서식지로서. 서식지란 말 언급된 거 없었고요. 다섯 번째, 능력입니다. 습지의 능력. 마찬가지 미래지향적 능력이니까 뒤에 to 부정사 꾸미겠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습지의 능력이다. 마찬가지 언급된 적 없는 내용이죠. 이 글의 한 줄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키워드인 습지는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해서 실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습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현재의 긍정적 인식으로 바뀐 거죠.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